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만나볼 텐데요. 좀 댓글을 보니까 한준호 의원, 우리 잘생긴 한준호 의원 보고 싶어요. 화이팅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떡국 끓이면서 듣고 있다는 파크님도 계시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시청합니다. 풀등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으름꽃님은 한준호 화이팅 하면서 경기도지사 말씀까지 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 선거 얘기까지 또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죠. 한준호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네. 새해 첫날 네. 저희가 오늘 휴일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네. 아침에 실은 저희는 지역에 이제 그 노인 위원장님, 실버 위원장님께서 요즘 이제 실버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실버 위원장. 예. 네, 연말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오늘 아이고. 아침 저희 시도위원들하고 발인을 하고 그리고 해맞이를 같이 하고 네. 아침 식사하고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바쁜 또 일정을 네. 소화하고 있는데 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새해 첫날부터 이제 뵙게 되셨는데요. 새해 네. 인사 말씀부터 좀 정식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준호 의원입니다. 진짜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5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저 시간을 지나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열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시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올 한 해는 여러분 가정 그리고 각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생계를 위해서 뛰고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를 봤더니 결국 네. 국민의 삶 그럼요. 여기에 다 이제 모든 걸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4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 20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저희 지역 행주산성 있는 저희 지역을 찾아와서 네. 행사를 같이 하고 제게 처음 수행실장을 제안했을 때 제가 처음엔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정치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민생,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듣고 제가 예전에 청와대 근무하다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앞으로는 필요한 정치,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네. 그 생각에 끌려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같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큽니다, 저는. 2026년 새해, 그러니까 지난해 언급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의 삶, 네. 또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예. 크고 대통령님의 요즘 행보를 저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자주 보게 되고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좀 굉장히 면밀하게 좀 보고 있는데 정말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한 해입니다. 우리 국민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저께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근처 삼청동 수제비집 가는 영상을 보면서 네. 저기 갔으면 좋았을 걸.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하게 되죠. 저도 자주 갔던 칼국수집인데 거기 저기 수제비가 맛있습니다. 수제비 맛있죠. 네. 저는 그냥 그러한 그 국민들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며 정말 이재명스럽다, 이재명답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과 계속 호흡을 맞춰왔고, 네. 지난 대선은 그렇지만 지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던 그 대선 수행실장으로 저도 한번 계속해서 이제 생중계를 하면서 네. 우리 저희 고양시에서도 뵀었고, 고양시에서도 뵀었고, 대구에서도 뵙고, 네, 대구가 첫 일정이었습니다. 거기서 막 어쨌든 그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가 좀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대통령 선서할 때, 예,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 그 새벽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정말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기고 네. 이렇게 대통령 선서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그 표현이 딱 맞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많은 분들께 좀 보시면서 그래 한번 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자 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해가 바뀌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네. 같아요. 오늘 혹시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 네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악산 쪽에 무지개가 떴어요. 아 그래요? 네, 무지개가 떴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 해맞이를 하고 국회로 오는 길에 보니까 저희 보좌진이 무지개입니다라고 해서 보니까 그 관악산 쪽으로 무지개가 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새해 첫날 굉장히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런 걸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 새해 첫날 좋은 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 네. 발전과 성장과 또 국익에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징조일까. 나중에 또 파악을 해보면은 네. 그게 정말 좋은 징조였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지개까지 이제 보고 온 한준호 의원님. 지방선거 대한민국에 중요하고도 민주당에도 중요하지만 또 한준호 의원 개인에게도 중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제 해석을 좀 달리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출마를 생각을 하고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네. 저는 제 이제 출마와 그리고 제 결과가 저 개인보다는 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좀 완성하고 그리고 올 한 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좀 낫게 하는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어떻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경기도지사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네. 여론조사 여러 개가 좀 나오고 있지만 네. 다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저희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그 결과 잠깐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무선전화 가상번호 자동답 ARS 조사를 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자 민주당 이제 후보 지지도 이걸 좀 보면 일단은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 20.3%, 김동연 현 지사 17.6%, 한준호 의원이 13.8%, 그 뒤에 이제 김병주 의원 이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 이 세 사람 이름이 확 들어옵니다. 뭐 네. 그래프 색깔도 세 사람 같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결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발표된 이 조사 결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뭐 제 기사를 잘 안 찾아보는 편이라 그런데 예. 저 여론조사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삼강구도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네. 두 분이 다 대선 주자들이셨는데 대선 주자급들이신데 예. 저게 이름을 같이 얹은 것만 해도 실은 제가 아직 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저희는 이제 준비 단계고 내일 정도 돼서야 비로소 이제 같이 하실 분들하고 약간 워크숍 같이 네. 내일 이제 만나서 전반적인 방향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스터디요? 어떤 스터디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1,430만 정도 인구인데 네. 이 경기가 뜻하는 게 그 서울경, 그러니까 수도경에 주변 기자, 둘레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왕도에서 500리 내외 네. 왕이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는 지역들 여기를 기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충청, 전라 다 상징성 있는 도시 이름들인데 경기는 행정 기능상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각 시군 자체가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과 좀 다르게 도지사의 권한보다 예. 시군에 훨씬 더 많은 기능과 권한이 가 있는 상태라서 이제 역할들이 좀 다른 편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스터디를 해야 돼서 많은 이제 전 차관 출신들, 전 이제 관련된 사장 출신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네. 뭐 강의도 해주시고 오. 토론도 하고 지금 이런 중이라 실질적인 행보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여론조사에서 뭐 저렇게 나온 걸 보고 생각보다 잘 나왔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사실은 이 당 내에서 앞에 두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앞에 두 사람을 어쨌든 이겨야 앞서야 민주당 후보가 되는 여론조사 결과이니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자문서일 것 같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저는 성격이 예. 생각보다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뭐 보기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좀 차분한 편이에요. 그리고 조바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도전에 있어서 안 돼. 저는 제가 무슨 도전을 하든 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좀 이거 좀 서둘러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뭘 서두른다고 해서 또 누구를 이긴다고 해서 이게 과연 다 좋은 것인가? 저는 이 경선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정 자체를 서로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당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 경선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본선에 나가는 후보의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제가 두 분의 걸출한 선배님들과 지금 경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어쨌든 정치 신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재선 의원이고 정치를 한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뭐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선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제가 조금씩 치고 올라가고 선배들과 격차를 줄여나가고 그 각축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당원이나 국민들께 저희 경선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드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물론 이제 출마한 이상 본선 주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네. 두 선배께 좀 잘 배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말씀 좀 들어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선 제가 이와 관련된 출마 선언과 비전 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은 저는 인지도 조사 또는 이제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지금까지 봐왔던 쌓아왔던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목표를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공식적인 출마 선언 네. 좀 정해놓은 날짜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이제 내일 사실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할 생각인데, 네 오늘 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걸 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 네 지금은 경기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공부를 네.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방향 설정들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 경기도 이제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 네. 이제 뭐 본선에 가서 네.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되겠죠 아마. 네. 맞붙게 될 텐데 이걸 뭐 우리가 여론조사 흐름을 좀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다 이제 앞서는 걸로 나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의 판단. 네. 결국에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 또 될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텐데 네. 대통령의 성공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곳은 특히 국정 철학 네. 을 제대로 이행하고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손발을 맞춰야 되지. 네. 이것이 마치 그 대통령과 경쟁을 하는 관계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좀 다른 행보를 하거나 네. 이럴 때는
실은 이게 국민의 삶에 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제일의 그렇습니다. 과제다. 국민의 삶에 집중을 예. 하고 있는 실용주의 정부, 아하. 이 실용주의의 성공 이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 설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지사 이 출마 여부 또 앞으로의 일정 이런 것들은 내일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네, 또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럼 다음에 또 오셔가지고 논의한 네. 사항들 네, 좀 네.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지사 이 사안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론자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또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넘어와 보면 네. 어제 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촉구하셨는데요. 네. 이유가 어떤 겁니까? 우선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니까 이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특위 활동을 거의 200일 가까이 해 오면서 6차례 정도의 법무부 감찰 요구를 했습니다. 대북송금, 대장동, 그렇죠.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근데 저희가 이제 감찰 요구를 하고 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면은 네. 정치 검찰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즉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했고 그 주변들을 탈탈 털어서 이들을 고리 삼아서 이재명까지 잡으려고 했다라는 네.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작 기소한 부분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를 해야 되겠죠. 공소 유지를 하지 말고 공소 취소하고 관련자 그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네. 이들도 사법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소 취소뿐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하셨던데 맞습니다. 이거 들여다 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지금 여기 뭐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 일부는 또 국정원 자료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여론상에 그러니까 기자분들께서 취재한 내용이나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총 종합해 보면 결국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 주변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추도록 진술 세미나를 강요했고 네. 검사가 이 증인들을 한데 이런 자리에 모아놓고 모아놓고. 자리를 비켜준다라든지 편의를 봐준다라든지 아하. 이 사람을 회유해서 저 사람을 회유하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정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회 내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저희가 좀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밝히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수사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했던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직도 예전에 이들이 만들었던 이 조작 기소에 얽혀 있는 거라 이 고리를 빨리 끊어드려야 대통령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집중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찰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보도도 언급하셨지만 오마이뉴스도 열심히 이제 보도를 해왔는데 네.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조작을 계속 해왔고 네. 그 다음에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확인돼 있는데 이거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이 얘기하냐? 언제까지 이 검찰 비판만 하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겹다 측면에서-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보수 언론이나 뭐 공격도 해올 수 있지만 그들이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해서 네.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가서 동원한 검사들의 숫자, 음.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급여를 주고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는 네. 그 권력 조직들을 이용해서 탈탈탈 털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사실 이거를 밝히고 이 부분을 좀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역할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질질 끌린다라고 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사법부도 김영천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저는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재판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법무부도 감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하셔서 네. 이들이 무리한 기소
또 위법적인 기소를 했다라고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시고 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이렇게 길게 끌면서 국민들께서 아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네. 그래요. 그럼 공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네네. 이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선대 특검 마무리가 됐지만은 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 그럼요.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그중에 10개가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몇 년간 팠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안 됐죠. 네, 뭐 그 온갖 사치품들을 뇌물성으로 받은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과 직접적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나머지 부분들은 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특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종합 특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번 임시국회 아니면은 뭐 다음 국회가 열리더라도 이게 또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경찰은 지도부가- 경찰 수사대로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더라도 네. 특검을 출범 가동시켜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지도부에서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아까 이제 양평 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예,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녹취도 나오고 있고 네,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확보한 국토부 공무원의 녹음 파일을 보면 I 씨가 아니라 J 씨로 하니까 여사가 화났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여사는 뭐 김건희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김건희의 개입을 이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이게 이제 한 4개 정도의 고리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는 종점을 변경한 겁니다. 어허. 그런데 원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종점을 변경했고 사업의 50% 이상이 틀어진 거라 그렇죠. 원래대로 한다면은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그렇죠. 경제성 조사에서는 사실 만들 수 없는 도로였는데 네. 필요성에 의해서 이 도로가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도로 아닙니까? 두 번째는 왜 하필 그쪽으로 틀었을까? 세 번째는 누가 틀었을까? 네 번째는 지금까지 진술을 맞춰봤을 때 이러한 지시를 누가 했을까? 딱 이 4개의 고리를 그냥 쭉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여러 진술과 정황들을 꿰어 맞춰 봤을 때는 무리한 사업 변경을 했고 무리한 사업 변경에 국토부가 절차를 많이 무시했고 이 절차를 무시하는 데 있어서 윗선 지시가 있었고 그 윗선 지시가 지금 녹취나 이런 걸 유추해 보면은 네. 김건희 또는 윤석열 즉 대통령 내외에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왜 글로 갔을까? 그쪽에는 공흥지구 네. 그리고 병산리 즉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최초에 이 도로를 최초에 설계했던 거는 김성교 전 양평 군수 2018년도에 네.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서를 통해서 이미 이런 IC 고속도로에 대한 설계가 공흥지구까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거를 시행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다 맞춰지는데 이거에 대한 수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김성교 의원 뭐 기소를 했지만은 네. 뭐 김건희 그건 일가도 좀 공흥지구니까 다른 공흥지구로 거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를 왜 이걸 안 밝히고 있나 수사가 안 됐나 이런 답답한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수사 역량이 부족했다 뭐 이렇지만 제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밝혀내는 데는 보좌관 한 사람과 둘이 했습니다. 이거를 왜 수사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사안별로 파고 들어갔다면 그동안에 네. 저희가 그 누적한 자료들 근데 저는 조사를 할 줄 알았어요. 참고인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 보좌관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참고인 조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예를 들어서 음. 용역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네. 제대로 용역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제가 이 그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그다음에 반환 요구 이런 걸 네. 했는데 지업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이 됐고 나머지 전체 이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건 인력의 문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6개월 조사한 거거든요. 뭐 AI랑 같이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두 사람이 진짜 인력으로. 네, 인력으로 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의지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특검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겐 죄송스럽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안들을 다룰 때 16개에 대해서 많은 인력들을 투여하셨지만 네. 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저는 수사 인력 한 4명 정도로 6개월을 집중적으로 투여했다면 그리고 저희들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저희들을 데려가서 네. 직접적인 참고인 조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일일이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더 좁혀갈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네요.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수사할 거리가 많았지만은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내부를 들여다 보면 네, 중간에 있었던 검사들의 뭐 항명 논란이라든가 네, 네, 좀 유기적으로 제대로 수사가 좀 안 됐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보면. 밝혀졌으면 제가 네. 지난 국감에서는 그 지지난 국감과 그 지난 국감에서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을 맞아요. 좀 많이 했는데 예. 지난해 국감에서는 제가 다원시스 철도 납품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은 이제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명확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번에 만일 특검에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좁혀서 그 윗선 지시,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였다는 그 고리 직전까지만 갔더라면 네. 제가 볼 땐 지금 정부 아래서 거기까지 해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 제가 볼 때는 빠르게 나머지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양평 고속도로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럼요. 1조가 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저렇게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거북이나 이런 뭐 이제 명품 목걸이 이런 것들은 네. 그냥 격가지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정말 크게 네. 뭘 해 먹으려고 했는지 그야말로 네네. 진짜 뭘 해 먹었는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질은 안 드러났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관저공사 참여했던 21g도 추적을 해왔었는데 그 김호진 1차관 네. 전 차관 이 차관에 대해서 차관이 계속해서 자기는 뭐 21g과 관련돼서 뭐 이런 김건희 여사와의 지시 이런 것들 잘 모른다라고 해서 제가 국감장에서 그걸 명확히 한 적이 있어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냐, 지시를 받은 사안을 모르는 거냐. 그래서 본인은 지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들은 결국 김호진 전 차관을 구속하는 명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파고 들어갈 때 뭐 이제 저희 특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감장에서 저희의 뭐죠? 갑자기 생각이 네, 질의하고. 네, 질의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면책 특권도 면책 특권을 네. 이용해서 이제 그러한 질의들을 네. 과감하게 하는 건데 이런 질의들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의심됐던 사안들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지 않지 그렇더라고요.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특히. 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네. 처음에 그 병산리 땅도 선산이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선산은 그 옆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멀리 또 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멀진 않아요. 140m 정도 네. 떨어져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쌓아오거든요. 저는 한 고리가 뚫리면 네.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성과도 있지만은 오히려 제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은 파고들어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경찰이 또 수사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지만은 종합 특검 이런 네. 목소리도 또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경찰 수사해도 된다,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가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고 경찰 봤더니 수사 제대로 못하네 이런 판단하게 되면은 양평권에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녹취가 네. 그냥 묻고 간다.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좀 역량 발휘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이제 저희가 뭐 비판을 세게 하고 있지만 수사 역량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대단히 높긴 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과의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뭐 역량을 좀 발휘할 시기가 아닌가. 네. 네. 그래요. 우리 박승환님이 현재 추진 상황 알고 싶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네. 이게 원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지금 멈춰 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멈춰 아직도 있고요. 멈춰 있습니까? 네, 멈춰 있고 네.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하나 자료를 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원래 원안대로 하려고 했었던 계획과 거기에 대한 승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뒤바꾼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1차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원안대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제가 장관께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두물머리에 6번 국도의 정체가 워낙 심해서 앰뷸런스조차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국민 안전과 국민들의 그 뭐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 원안대로 진행을 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그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강조를 하게 되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통일교 특검 문제도 결국엔 여야가 합의를 못 해가지고 네. 해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지도부의 현재 입장들을 들어보면은 통일교 신천지 포함해서 네 가자 지금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그 선언적인 걸 떠나서 뭐 준비를 한 다음 뭐 언제쯤 본회의를 열어서 그 저희가 처리를 할지 모르겠으나 사안이 불거진 이상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국회가 맞춰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게 될 해야 거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포함시키는 이 안 민주당 네. 안 여기에 네.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신천지는 합수본에서 하고 통일교는 특검에서 수사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신천지를 본인이 뭐 수사 지휘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네, 빼고 싶나 이거를 좀. 네, 그 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예전에 저희 20대 대선 때 국민의힘이 만든 유행어가 있잖아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신천지 피하는 게 수상하다. 이상하죠. 이 모습이. 네. 그러니까 이 정교 유착 이걸 확실히 끊어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우리가 충분히 받고. 종교의 자유는 예. 보장이 돼 있지만 그럼요. 함부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죠. 네, 여론을 호도하고 네. 사람들을 그 교인들을 모아서 정치에 참여를 하게 정치에 관여를 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이제 근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절을 네. 해야 된다. 뭐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국민의힘 이제 내부에 보면은 한동훈계,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단계 논란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좀 관전을 하고 계십니까 밖에서? 글쎄요, 요즘 좀 관심 받긴 관심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듯한 모양새이고 네. 또 한편에서는 밝혀내야 되는 일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계 논란,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단계 논란이 이제 불거진 다음에 네. 이게 서버가 갑자기 이제 안 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지시했느냐? 네. 누가 지시냐? 그게 이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뭐 지워지게 되다 보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상식적으로 예. 저도 이제 지도부 생활과 당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당 대표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와 사무총장, 네. 나머지 이제 그 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직자들은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고 사무총장은 어쨌든 당 대표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일개
그 당직자가 함부로 서버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당의 게시판이 마비가 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요. 아니 어떤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회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네. 직원이 갑자기 안 나와요. 오늘 뭐 예를 들어 작가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뭔가 징계를 받거나 그렇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못 나올 수 있죠. 네. 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순 출근도 허가를 받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음, 주의를 하는데 그 이게 중요한 그렇죠. 게시판을. 게시판 서버를 건드린 일을 당직자가 임의로 했을 수 있냐, 실수로 할 수 있냐. 네. 왜냐하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일인데 이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서 게시판 삭제를 하려면 저는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IT 아시군요. 업계에 네, 맞아요. 있다 보고 제가 DB 관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실수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지시가 네. 누구한테 내려왔느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당 내부에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수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큰 이제 궁지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당 내 문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강선우 의원 네, 네. 1억의 의혹 이 논란 이거 네. 수사에 착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네.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사안들 좀 불거져 있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각해 보고 네. 있습니까? 네. 그리고 뭐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네. 높아지고 있는데 실은 저는 이제 뭐 지방 그러니까 그 수도권을 벗어난 선거는 한 2차례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외하고 수도권 선거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이제 제 시선 안에 있으니까요. 아, 공천 헌금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선거가 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는 것이지 이게 공천 헌금을 받은 사람은 공천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하는 시대가 이미 다 지나간 그렇죠. 때라 네. 저도 6년간 그리고 재선하는 동안에 음. 여러 번의 선거를 해봤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경우를 본 적도 없어서 처음 그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당혹스러웠다. 네네. 이게 의혹이 이제 수사 단계에 가 있고 당에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속단할 수 없지만 네. 이 녹취가 나오고 뭐 이걸 들어본 분들이라든가 네네.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상하다. 네네. 이게 보좌진이 이제 받았다고 하면은 네네. 무슨 소리야? 돌려주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게 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 의혹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뭐 그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게 아니어서 예. 추정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기엔 좀 음흠.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이제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정치를 이제 같이 해온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큰 문제다. 일단은 큰 문제다. 문제다라고 큰 생각을 문제다. 하고 뭐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돌려주는 과정에 기록을 남기거나 그렇죠. 기록을 남기죠. 이렇게 큰 돈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네. 인지를 했고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뭐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네. 이걸 이제 돌려줄 때는 되게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게 현명한 방법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또는 그조차도 너무 당황해서 못했던지 음.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이제 그 공천이 실제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단수 공천이. 그렇죠. 만약 그 단수 공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아직 해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정지어서 뭘 추정을 해볼 수는 없고요. 조금 이제 이 상황들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네. 네, 그 본인들의
이제 해명을 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고 또 감찰 결과 수사 진행상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로 인해서 원내대표 보궐선거, 네. 원내대표 경선도 치러지게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고 어떤 원내대표 자질 갖춘 원내대표가 이 원내 사령탑으로 네. 민주당을 원내에서 지휘해야 된다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자질 글쎄요.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지금 이제 그 정부가 만들어진 지 이제 7개월을 넘어서고 새해를 맞았고 네. 제가 늘 방송에서 나와서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당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공천 그리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작용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니까 그럼요. 그걸 잘 해 나갈 수 있고 또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11일 결정이 되니까요. 이것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네. 박명록의 함께 사는 세상 네.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네. 이렇게 쓰셨네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네. 함께 사는 세상 네.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네. 예전에도 어딘가 그렇게 한번 쓰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당신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네. 행복해질까. 아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큰 그림 뭐 뭔가 새로운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성남시장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그럴 때 시민들에게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스스로 하셨을 때도 가장 좋았던 성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제게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뭔가 철도 유치하고 도로 놔주고 건물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고 필요한 것부터 접근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빠르게 내는 것이 네. 오히려 시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좋은 평가를 받더라. 그래서 뭔가를 큰 걸 하려고 자꾸 그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들 주민들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고 네.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을 가지고 오라고 그걸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제 실용주의 국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가는 실용주의를 우리 정치로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실은 뭔가 대단한 큰 일보다 당장 한 사람이라도 굶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그 사람이 내일에 좀 더 희망과 꿈을 갖게 만들고 하는 네. 이 작업들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잘 배분해 쓰는가가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그 정치의 배분에 있어서 기준을 국민들의 삶의 개선으로 가져가는 이게 저는 실용주의 정부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모습을 계속 지켜왔던 한준호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도지사 준비하면서 그걸 또 중심에 놓고 네. 고민하고 생각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정치에 뛰어들면서 실용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고 그 코드가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지금까지 왔지만 네. 저는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는 이유도 그런 이재명의 실용주의 정부를 완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경기도민들 앞에 나서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제 눈길을 끄는 게 또 하나 있네요. 네. 시계에 눈길이 좀 가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시계. 네, 대통령님 시계 부럽네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뭐 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네. 오늘 제가 졌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예쁘네요. 예. 아니 저는 제가 이제 그 시계를 노무현 전 대통령님 것부터 해서 가지고 있는데 네. 실용주의 정부에 맞는 시계다. 튀지 않으면서 세련됐어요. 세련되고. 네, 굉장히 깔끔하고 예. 세련됐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이 지금 차고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나? 아유 그렇지는 않죠. 불러드리고 싶지만 예. 저도 더 받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시계 풀고 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가둬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인데요. 농담이고요. 네. 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한준호 의원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의정 활동 또 포함해서 선거까지 기대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숙님도 시계 갖고 싶다.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한준호 의원 응원한다, 힘내세요. 또 경기도 또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준호 의원과 새해 첫날 인터뷰하게 돼서 많은 분들께서 또 너무나 좋아하셨는데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네.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이렇게 우선 불러주신 오마이 TV 측에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정치를 하고 싶냐라고 해서 저는 우리 선배 세대가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끌어냈고 저희가 그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기반이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고 국민들께 가져가면서 이 필요한 것들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정치보다는 국민들 삶에 필요한 정치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를 위해서는 실용주의로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한쪽에 몰려있지 말고 중도, 우측으로 좀 더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아주 극으로 가 있는 측이 빠지고 합리적인 보수들이 등장하면서 저희가 교집합이 넓어질 것이다. 그래야 정쟁이 아닌 경쟁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제 이 실용주의 정부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좀 낫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환에 저도 좀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평가를 받고 제가 그 일환이 될 수 있는지 저도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조금 더 웃는 일이 많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